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얼어붙었던 부동산 심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전국 부동산 소비 심리도 2달 만에 반등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지방은 여전히 온도차가 좀 큽니다. 이번 반등이 본격 상승장의 시작이 될지 계속해서 한번 또 지켜봐야겠네요. 저희 방송들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전략이나 뭐 궁금증 이런 거 있으시다면요. 주저마시고 번호,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3번, 서울 전화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부동산 가이드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우아미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고요. 오늘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이 5월 9일 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 종료 시점을 두고 이 시점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고 또 걱정하셨던 부분들이었는데요. 네, 지금에 와서 이제 살펴보니까 많은 급등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상승률 서울의 5월 둘째 주에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을 살펴보면 서울의 아파트가 0.28% 올랐고요. 전국 기준으로 보면은 0.0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0.54%로 이 주간 상승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높은 그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도 좀 하락 전환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6월이 되면 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그런 이벤트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기운이 또 감돌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의 자산인 이 부동산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내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파트 어디를 사야 될지, 어떻게 내 집 마련해야 될지, 또 갈아타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재개발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부동산 관련된 문의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까요. 지금 전화 주시면 저와 함께 그런 고민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단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시라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전화 상담을 하시다가 또는 이제 저는 조금 더 다양하고 그리고 딥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고민이 많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은요. 오프라인 자리를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자리인지 저희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1시에 세미나 열 예정이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26년도 6월 이후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5월 9일 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그리고 또 6월 초에 이 지방선거, 이러한 부분들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부동산 심리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지방선거에는 또 이 서울시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재개발에 관련돼서는 또 이 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 과거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이 트렌드가 결정이 될지 그러한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요. 2부에는 좀 실질적으로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좋은지 그러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 세금적으로도 좀 유리하면서 투자성이 좋은 그런 부분들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주택수산정 제외 재개발지에 대해서 아주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지 그리고 이 재개발지들이 또 어떤 사업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형태의 재개발로 진행이 되는지, 또 어느 지역이 또 어느 가격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를 다 해서 투자한다고 하면은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오셔갖고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도 이 재개발 투자처들 그런 거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1억대부터 5억대 투자까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개발 그런 지역들의 실질적인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자산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좀 다양한 자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 참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문자 상담 하나 만나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026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최근에 주식으로 수익을 좀 올렸습니다. 이제는 처분하고 다른 자금과 합쳐서 부동산으로 안전하게 묻어두고 싶은데요. 집은 현재 보유하고 있어서 재개발 다세대 주택을 사야 될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상가를 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때문에 상가를 보고 있었는데 상가 매수하기에는 대출 금리도 그렇게 차익이 많지 않을 것 같아 고민이에요. 그렇다고 재개발 다세대 주택을 보자니 또 세금이 걱정이 됩니다. 현금 4억 원 내에 재개발 다세대 주택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에서 이제 큰 수익을 좀 거두시면 부동산으로 이렇게 옮겨 가신다라고 하는데 지금 문의 주신 시청자님께서 그런 상황이신 것 같네요. 현금 4억 원으로 재개발 다세대 주택을 매수를 해야 될지 상가도 살짝 고민하시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지금 문자 보면 답을 좀 정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우려되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금이 또 생겼고 그 자금을 그냥 갖고 있기보다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그런 마음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되는 그런 재개발 빌라 투자를 하고 싶지만 주택 수가 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또 두려움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상가를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근데 또 상가를 하려고 봤더니 차익이 수익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익은 또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답변을 좀 드리면 일단 세금 부분을 너무 그냥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좀 따져보시고 내가 집을 하나 더 샀을 때 얼마만큼의 불이익이 있는지를 세무사 상담을 통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셔갖고 좀 따져보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차익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상가보다는 재개발 빌라를 사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이제 충분히 이쪽이 맞다라고 이건 당연하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세금 부분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 이제 다주택자 중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한 수개월간, 한 반년간은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에 있어서 종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연장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계속 이제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나오고 또 이제 대통령께서도 직접 다 계속 언급을 하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좀 스마트하게 잘 따져보시면은 세금적으로 유리하게 분명히 이 재개발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금. 다주택자가 됨에 있어서 세금적으로 좀 불편한 것은 다주택자의 중과 부분입니다. 근데 중과가 되는 부분은 우리 보유할 때는 이제 종부세 부분, 그리고 취득할 때 취득세 부분, 양도할 때, 그러니까 즉 팔 때 내는 이제 양도세 부분, 요 부분들이 다주택자면 중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빌라 투자이기 때문에 이 빌라에 한해서는 이 주택수 산정 제외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기간들 내가 언제 투자해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27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볼 수 있고요. 신축도 되고 그리고 기축도 가능합니다. 이 공통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6억 이하여야 되고 전용은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소유권 이전하는 기간은 27년 31일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예,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 6억 이하 그리고 60제곱미터 이야기만 하면은 그냥 사기만 해도 만족을 하고요. 예, 신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뭐냐면 예, 첫 소유권 이전을 얘기합니다. 이제 집이 지어지고 나면 보존등기 상태로 있는데요. 보존등기 상태에서 첫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을 이제 신축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축 주택이라는 거는 보존등기 상태에서 어디인가에 이제 소유권 이전이 이제 몇 번씩 된 그런 주택을 기축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기축 주택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 기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도 등록을 해야만이 그리고 6억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인 그런 주택들은 주택수 산정 제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제외고요. 소형 신축주택 특례이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좀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세금적으로 유리하게 나한테 맞는 그런 매물을 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은 소형 신축주택의 주택수 산정 제외 특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종부세 할 때 이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주택 때문에 중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합산은 되지만 중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취득세도 보면은 취득할 때 어떤 기존의 주택이 그러니까 하나 있다면 이 주택은 이제 유령 주택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주택으로 됩니다. 그래서 중과에 산정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착안해야 될 것은 집이 기존에 2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미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도 주택수 산정 제외입니다. 그래서 양도세 부분은 조금 2가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내가 기존에 집이 있고 신규 주택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이 신규 주택의 주택수 산정 제외일 경우에 이 기존 주택에 중과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거 자체로 중과를 받는지 안 받는지 이 2가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중과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이 자체로도 중과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이제 굉장히 꿀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따져보셔서 신축으로 가시는 거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축은 요 1번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서 계속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부분들 뭐 큰일 나는 것처럼 많이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서워서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좀 따져보셔갖고 내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지금 현재 혹은 종부세에 뭐 걱정이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자신 있게 이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빌라 투자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억이면은 서울에 입지 좋은데 뭐 이렇게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초기 재개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대1 대면 상담을 신청하시든지 아니면 세미나 신청 주시든지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은 상세하게 또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소형 신축 주택 특례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세금에 이제 종류가 있잖아요. 종부세, 뭐 취득세, 양도세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아무래도 세금 부분은 이왕이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면 좋다고 세금은 세무사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의 주신 예산으로 서울에 그래도 꽤 마음에 드시는 곳 이런 부분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번 구체적인 결심이 쓰신다면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저 이렇게 문자 만나보셨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지금 방송 보시면서 문자나 뭐 전화도 좋지만 직접 대면하면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또는 저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자리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세미나 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날짜와 시간, 장소 나가고 있죠. 이 부분 꼭 메모해 두시고요. 문의사항은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역 분석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5월 2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준비해 주셨다고요,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5월 9일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고, 예,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계속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예, 이 5월 9일 이후에 이제 첫 번째로 이 주간 동향,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서울 2주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차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1월부터, 네, 올해 1월부터 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 어떤 식으로 어떤 흐름으로 갔는지 그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예, 서울 전체 그리고 예, 우리 동남권, 도심권 이 권역별로 네, 이 권역 서부권, 서남권, 동부권 예, 이 5개의 권역별로도 어떤 흐름을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예, 129 대체까지는 이제 상승세가 있다가 예,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이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라는 것이 또 이제 선언되고 나서 네, 이제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동남권 예, 요 지난 세계 동남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하락세가 이제 짙었고요. 예, 그러다가 급기야는 하락 기간도 한 2달여 가량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5월 2주차 되고 나서는 가장 이제 가파른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갔을 때 더 많은 상승세를 또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예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예, 지금 가장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0.32%, 0.32%, 요 부분들은 네, 요 부분들은 지금 이제 동부권하고 이제 서부권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이제 도심에서 좀 떨어진 그런 지역에 이 10억 이하의 아파트 혹은 10억에서 15억 사이의 그런 아파트들이 단지들이 좀 몰려 있는 그런 지역들이 최근에 좀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실거주 조건이 붙는 토지거래 허가가 전체적으로 서울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권도 이제 12개 지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 전체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 그리고 게다가 대출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별로 뭐 10억, 15억, 뭐 20억 뭐 이런 구간별로 대출이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차별적으로 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15억 이하의 아파트, 그러니까 대출을 그나마 풀로 받을 수 있는 6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만이 무주택자만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 그 정도 선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그런 아파트들이 상승세가 가장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런 아파트들의 접근성이 많고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이 지역의 전세 매물도 풍기 현상을 지금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 이제 5월 9일이 지나고 나서는 전체가 또 상승을 하는데 이 동남권, 강남 3구가 속해 있는 동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가파른 상승세가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서울 아파트의 2주차가 이제 전체 평균은 0.28%였습니다. 자치구로 좀 살펴보면 네, 이제 빨간 부분이 가장 이제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그런 자치구라고 볼 수 있는데 성북구가 가장 이제 빨간데요. 성북구가 무려 0.54%입니다. 근데 이 0.54라는 숫자가요. 그러니까 주간 상승률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1년으로 보면 이 주가 이제 54주, 평균적으로 이제 54주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이 54주이기 때문에 54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계속 상승을 계속 상승 트렌드를 타다 보면 이제 누적이 되고 거기에 또 누적된 거에 또 몇 퍼센트, 누적된 거 몇 퍼센트 하기 때문에 54배가 아닌 54배 하면은 이제 뭐 거의 25% 정도 될 텐데 그거보다 더 많은 뭐 25%나 뭐 30%까지도 될 수 있는 연간으로 보면 그 정도 상승도 보일 수 있는 굉장히 큰 숫자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뭐 기이한 그런 숫자인 거는 맞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북구가 지금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 0.5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3월부터로 좀 보면은 서울 전체는 네, 0.09, 0.05 이랬던 것이 지금 이제 0.28 전체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강남 4구, 용산구 중심으로 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체크해 볼 것은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뭐 그다지 그렇게 뭐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라든지 그러지 않고 이제 꾸준하게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을 이제 사보려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 아파트 강남 아파트 뭐 70억, 80억 찍었다고 이제 막 기함을 토했던 게 작년 이맘때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강남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체가 다 뭐 10억에서 15억 사이의 그런 아파트들도 굉장히 높은 가격을 찍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 정말 접근하기 이제 힘들고요. 그리고 또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 그리고 대출 규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없는 분들, 혹은 내 자녀 아파트를 어떻게 사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 재개발 빌라밖에 이제 밥이 없다라고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 빌라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좀 움직이시는 분들, 이 미래를 좀 내다보고 선점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많이 올리고 투자에 성공하시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태이다 보니까 급등세에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 지금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근성이 이제 너무 떨어지는 그런 가격,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고, 또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실거주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도 꼭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뭐 현금이 많아도 대출 안 받고 현금으로 산다고 해도 뭐 지방에 집이 있거나 뭐 상속받은 게 있거나 뭐 그래서 여치저치해서 뭐 어떤 조건에 딱 안 맞으면 무주택자가 아니면 아예 뭐 살 자격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접근하기가 힘든 것이 지금 이제 서울의 아파트다. 그리고 게다가 대출 규제까지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무주택자인데 현금으로 뭐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주택자면서 현금 부자들. 근데 무주택자들이 현금 부자인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증여를 받는 현금이 많은 이제 부모님들을 부모님들이 있어서 특히 또 그 부모님들이 기꺼이 증여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좀 특이한 그런 장인 것 같고요. 이렇게 아파트에 접근하기 힘들다 보니까 재개발 빌라 많이도 몰려들고 있습니다. 또 이유가 전세를 활용하면은 비교적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요. 재개발 빌라는 이제 뭐 어떤 신통이 선정이 되거나 이런 특별한 경우 말고는 빌라 자체만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에 껴져 있는 매물을 살 수 있다라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파트가 있어도 가능합니다. 꼭 무주택자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주택수 산정 제외라는 것은 정말 지금 뭐 투자할 때 꾸린 그런 특이한 한시적인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뭐 신축 혹은 기축의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거나 뭐 6억 이하의 60제곱미터 이하의 그러한 부분들 잘 선택을 하시면 충분히 이 재개발 빌라 아주 성공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분위기이기 때문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미 지금 재개발 빌라 투자 많이 하셨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이시는 분들, 선점하시는 분들이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오셔야 매물도 많고 좋은 매물도 남아있고 그런 부분들.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아파트에 갈 수요까지도 지금 다 이제 빌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전세값도 너무 오르고 전세 매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집살가 있는 서울 아파트값 너무 이제 올랐기 때문에 다시 뛴다. 이러한 부분들 좀 올랐다가 그런 다주택자 중과 유예 뭐 종료 이런 얘기들이 막 있을 때 좀 하락기를 걸었지만 이제는 이제 굉장히 강한 상승 트렌드에 섰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정말 접근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 재개발 빌라 잘 분석하셔갖고 잘 선점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부동산도 뭐 주식만큼은 아니지만 움직임이 많이 좀 기민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세 추이를 좀 더 타이트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시기이고요. 여러 규제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높아심에 또 부동산 투자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충분히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꼭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전화, 문자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빠르게 오늘 지역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역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자양동 옆에 있는 구이동에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 자양동 하면 네, 신속통합기의 그 성수대교 성수 이제 전략지구 바로 건너편에 이 자양 사동 네, 굉장히 이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 자양동 이제 최근에 다 이제 이 초기 재개발로 시작해서 선정되고 구역 지정되거나 이제 관리계획 수립하고 뭐 이러한 부분들 많이 보셨는데요. 최근 뭐 3, 4년, 예, 3,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곳이 자양동입니다. 그래서 자양동 빌라 살려고 이렇게 보셨다가 하루가 다르게 이제 오르니까 또 안 사고 있다가 또 뭐 또 더 오르고 그래서 놓치셨던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양동을 놓쳤다면은 예, 구이동, 자양동에 딱 붙어 있는 구이동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한 2, 3년 뒤에 자양동처럼 변모할 그런 구이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양동이 워낙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해도 될까요? 워낙 빠르게 이제 시세가 상승하고 가치가 올라갔다 보니까 놓치신 분들이 좀 꽤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지역이라고 하네요. 저희 구이동 한번 만나볼게요. 키포인트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입지일 겁니다. 입지가 이제 어떤 입지냐인 거겠죠. 자양동이랑 붙어 있는 만큼 이제 뭐 강남, 성수, 잠실과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을 곳이겠죠.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예, 우리 2040 서울 플랜 한번 살펴보시면 예, 3도심이 있고요. 네, 7광역 중심이 있고 12지역 중심이 있는데 예, 성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이 자양하고 구이입니다. 근데 요 옆을 살펴보면 예, 강 건너 잠실 있고 또 강 건너 강남 있고 또 위쪽으로는 청량리 왕십리 있고 예, 입지적으로는 살짝 오른쪽에 있는 것 같지만 예, 알짜배기 예, 강남하고 그리고 잠실에 딱 붙어 있다. 그리고 성수에 길 하나 건너면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성수 전략지구가 될 거고요. 네, 자양동에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옆쪽으로 이렇게 구이동이 위치를 해 있는데요. 그래서 구이자양 재정의 촉진지구를 시작으로 해서 이 자양동, 구이동의 재개발이 이제 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자양동, 예, 한 3, 4년 사이에는 자양동의 이 한강 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이제 지금 현재는 변화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변화를 예고할 수 있는 그런 재개발들이 다 선정되고 지정되고 그러한 변화의 움직임의 중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자양동에 딱 붙어 있는 구이동도 이제 연번동선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자양 그리고 구이 1동 예, 요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잠실대교 넘으면 잠실. 네, 잠실에 뭐 아파트들 뭐 이 세대수도 많고 그리고 이제 구축 뭐 20년 된 것들 준신축이나 구축 요 사이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도 굉장히 이제 대장 아파트로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뭐 아시아 선수촌이라든지 뭐 우성 아파트 1, 2, 3차 뭐 그리고 장미 아파트 그리고 뭐 잠실 5단지 뭐 주옥 같은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들로 되어 있는 곳이 잠실이고 또 신축으로 들어오는 그런 잡내아라든지 뭐 그런 아파트들도 40억 중후반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촌입니다. 예, 새로운 그런 부촌으로 이제 자리매김한 지 꽤 오래됐고요. 이쪽으로 또 강을 건너가면은 뭐 청담동, 압구정동입니다. 그래서 뭐 예, 굉장히 이제 부촌이고 또 여기서 길 하나를 건너가면은 성수동입니다. 그래서 성수 전략지구도 있지만 이 아파트들도 이제 고가의 아파트들 뭐 트리마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이제 부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아파트보다는 저층 주거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구이 자양동입니다. 이 지역들이 지금 하나 둘씩 재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선점하셔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거 잘 아실 거니까요. 예,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양동하고 구이동을 이제 색깔별로 좀 이렇게 나눠놨는데, 예, 자양동이 1, 2, 3, 4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이동은 그 위쪽으로 구이 1동, 더 위쪽으로 아짜선 쪽으로 이렇게 구이 2동이 있고요. 구이 3동은 이제 동서울 터미널 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그 재개발지가 자양동에 바로 붙어 있는 구이 21-1 신통기획 지금 연번동의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아직도 2억대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자양동에 둘러싸여 있는 자양동의 그런 자양동에 맞먹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자양동 1, 2, 3, 4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의 뭐 빽빽하게 다 재개발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재개발이 활발하게 된 지역이 자양동이었고 많이 놓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구이동도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행정동 이제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위치를 보면은 바로 붙어 있어서 같은 이제 지역 생활권이라고 봐도 무방하네요. 그런데 재개발도 함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미래 가치도 또 좋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재개발에 관련된 그 현황들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재개발의 메카인 구이와 자양입니다. 자양동 워낙 유명한데 구이동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구이동, 자양동 이 일대가요. 재개발이 정말 많습니다. 저층주거 밀집지로 되어 있고 정말 이제 재개발이 또 활발하게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구이동 그리고 자양동인데 자양동이 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부터 하나 둘씩 이제 선정되고 뭐 지정되고 뭐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자양 2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자양 1동 뭐 요런 데들은 얼마 전에 불과 뭐 며칠 전에 뭐 한 달 전에 뭐 세 달 전에 다 관리 계획도 수립돼 있어서 정말 확실하게 이제는 다 재개발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가격대가 이제 많이 비싸고 특히 뭐 자양 4동 요쪽 같은 경우에는 관리 계획 수립한 지 근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구역 지정이 된 지 근 1년이 지났는데요. 요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원룸도 20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이러한 지역처럼 오를 이런 구이동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추진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추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혹은 이제 연번동에서 나온 이런 지역들도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진구는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청의 그런 스탠스 그리고 관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뭐 구청에 신청이 들어서 서울시로 뭐 상정이 들어가고 뭐 해도 이제 실물을 보고 있는 그런 관청의 그런 스탠스라든지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광진구는 굉장히 이제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재개발들이 실제로 2,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특히나 모아주택, 모아타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규모는 작지만 모아주택 1호 착공이 벌써 들어가서 이미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 재개발에 진심인 그런 광진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캐슬 그 이스트폴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구이동 한양 연립이 이제 아파트로 변모했습니다. 그래서 215가구고요. 26년 9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청약한 지도 거의 뭐 2년이 흘렀는데요. 그때 청약 경쟁률 상당했고요.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523대 1 정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이 1동, 오늘 말씀드리는 구이 1동 21-1번지 신속통합 개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연번동의서가 불과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57,000제곱미터, 여기서 구청에서 발급된 그런 연번동의서라고 볼 수 있고요. 57,000제곱미터의 그런 규모이고요. 토지증 소유자가 830명 정도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30년 이상의 노후도가 63%고요. 광진구 이제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아타운도 꽤 많은데요.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 이제 신속통합입니다. 그만큼 노후도가 충분히 이제 만족을 하기 때문에 20년 이상의 조건인 모아타운이 아닌 신속통합으로
뭐 만약에 신속 통합이 안 돼도 뭐 충분히 모아타운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고요. 26년 5월 6일입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 전에 광진구청에서 이 동의서 번호 부여 이제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양동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자양동에 이제 딱 붙어 있는, 그래서 구의역의 이제 역세권 그런 입지에 있는 그런 곳이고요. 구의역 초역세권이고 자양동에 딱 붙어 있는데 그 이스트폴 아파트가 바로 이제 아래쪽에 위치를 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아직 연번동의서를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제 나와 있지 않고요. 예, 그런 만큼 이제 뭐 주택 산정 제외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바로 옆에 여기를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제 여기 구의 3동의 587-58 모아타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모아타운 1호 바로 위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2만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토지등 소유자가 293명 정도 되고요. 20년 이상의 노후도가 73%입니다. 25년 2월 28일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졌고요. 대상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또 이 밑에 또 모아타운 1호, 모아주택 1호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또 빨리 될지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구의 3동 쪽으로 가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의 1동의 21-1번지 위쪽으로는 여러 가지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선정된 지역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 3동의 224-54번지고요. 구의 3동의 224-54번지고요. 이 지역도 얼마 전에 대상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양동은 이제 예전에 이제 많이 선정되고 지금에 와서 이제 관리계획 수립하고 구역정되고 이런 단계인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2-3년 정도 늦은 지역이지만 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양동 쪽으로 넘어가면 이미 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양 1동에 799 모아타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만 3천 제곱미터로 이제 굉장히 큰 구역이고요. 940명 정도가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940명 정도이고요. 24년 8월에 모아타운이 선정이 됐고 26년 1월에 관리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역 지정이 된 그런 모아타운 이제 관리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리 계획이 승인이 되고 얼마 전에 통합 심의가 통과가 돼서 1,900세대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성 보정 개수 이러한 부분들도 도입이 돼서 요 사업지별로 좀 사업성이 안 나오는 부분들도 좀 진행을 잘 되게끔 이렇게 행정적으로도 많은 그 에너지를 쏟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광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양 1동에 799 모아타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감도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시 자양 1동인데요. 799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건대 입구랑 딱 붙어 있는 건대 입구 모아타운, 건대 입구 모아타운으로도 이제 필명이 있는데요. 772-1번지와 그리고 226-1번지가 이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772-1번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43,000 제곱미터이고요. 토지증 소유자가 576명이고 좀 생각보다 소리 소문 없이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한강 라인 쪽으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목이 지목되다 보니까 많이들 보셨는데 이쪽으로는 굉장히 소리 소문 없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24년 11월에 대상지 선정이 됐고요. 26년 3월 30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그 226-1번지와 같이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1,200세대, 이쪽은 이제 500세대 해서 총 이제 1,700세대가 넘는 그런 이제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곳이 이쪽이고요. 지금 226-1번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18,000제곱미터 역시나 같이 옆에랑 같이 26년 3월 30날 관리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500세대 정도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은 1,700세대가 좀 넘는 그러한 단지들이 생길 예정에 있습니다. 자양 1동에서 자양 2동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자양 2동 보면 이스트폴 지금 이제 뭐 20억 이제 중반 정도로 이제 시세
이제 거래가 되어 있는, 호가는 더 높겠지만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제 롯데캐슬 이스트폴인데요. 제일 재정비 촉진지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25년 3월에 입주했고요. 이렇게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입주한 아파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쪽으로도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중 이제 하나인 자양 5 재정비 촉진입니다. 여기도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요. 아파트로 지금 한 걸음씩 나가고 있습니다. 네, 681번지입니다. 이제 이 자양 2동에 이 한강 라인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가칭으로 해서는 A 구역, 뭐 B 구역, C 구역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선정이 된 이제 B 구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81번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81은 요 5구역 바로 밑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자양동에서 재개발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약간 이제 말할 때도 이제 잠깐 헷갈렸는데요. 681번지입니다. 이제 649가 아닌 이제 681번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이제 5구역 밑쪽에 바로 위치를 해 있습니다. 26,000제곱미터이고요. 306명 정도가 되고 좀 빠르게 된 이제 케이스인데 24년 8월에 선정이 됐고 불과 얼마 전이죠. 올해 3월에 통합심의도 역시 이제 통과가 돼서 779세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에 다 선정되고 뭐 신청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근 들어서 26년도에 관리 계획이 수립이 좀 많이 된 지역이 바로 자양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681 요거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면은 자양 이동의 649 모아타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양 이동의 한강 라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았던 그런 지역인데요. A, B, C 이렇게 가칭으로 불렸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B 구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000제곱미터 정도의 아주 큰 구역이고요. 여기 1,400명이 있는데 2,325세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300% 받았고요. 정말 얼마 전에 관리 계획 고시가 됐습니다. 26년 4월이니까 진짜 불과 이제 한 달 반 전에 이제 관리 계획 고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2,300세대여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했던 그런 지역인데 착착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역이 넓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광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구역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 구역은 얼마 전에 대상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진짜 굉장히 핫한 굉장히 이제 최근 일입니다. A 구역이고요. 74,000제곱미터인데요. 26년 3월 12일에 얼마 안 됐죠. 3월 12일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대상지 선정이 됐고요. 선정은 이제 2월 달에 됐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이제 조금 체크해 봐야 될 것은 26년 2월에 대상지 선정이 됐는데 26년 3월에 권리 산정 기준일을 잡았는데 좀 많이 소급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소급을 해서 25년 7월 22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갭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거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 구역입니다. 바로 여기를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663번지 일대고요. 39,000제곱미터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492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마 안 됐습니다. 선정된 게 얼마 안 됐는데 3월 19일 후보지 선정이 됐습니다. 자양 3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양 3동은 이렇게 요 블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양 3동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뭐 스타시티도 있고 무성 아파트도 있고 다 그런데 그 짜투리 부분, 아파트가 아닌 그 짜투리 부분도 이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가 다 재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양 7구역은 재건축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227-147은 신통 기획으로 진행이 됩니다. 24년 12월에 후보지 선정이 됐고요. 여기도 정말 얼마 전인데요. 며칠 전입니다. 26년 5월 6일 날 구역 지정이 드디어 됐습니다. 우리 신통은 구역 지정이라고 하고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하고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양 3동 지금 이제 관리계획 수립 구역 지정이 정비구역이 다 됐기 때문에 이런 조감도가 나와 있고요.
자양사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양사동에는 이제 예전에 이렇게 큰 구역으로 모아타운이 선정된 적이 있었는데 한 차례 좀 해제가 됐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좀 남아서 그 중에서 하나가 한 구역이 이제 남아서 자양사동의 1회사라고 해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호반건설 시공사까지도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제 뭐 자양사동 신속통합 보면은 굉장히 넓은 그런 지역에 후보지 선정이 22년 12월에 아주 빠르게 됐고요. 그리고 25년 7월에 정비구역 지정되고 거의 3,000세대 예정을 하면서 용적률도 이렇게 받아놨는데요. 바로 이제 한강에 있고 뭐 건너는 압구정, 청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호가가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이제 굉장히 이제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놓쳤다고 아까우실 게 아니라 그 다음 지역이 어딘지를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양동 놓치신 분들, 그럼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은 어디를 봐야 되는 걸까요, 이사님? 네, 그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이 1동, 자양동에 이제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양 1동 그리고 자양 2동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곳이 있는데 구의역에서 가까운 구의 1동의 신속통합 연번동의서가 발급돼서 동의서 진구 중인 이 지역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억대로 이제 투자가 가능하고요. 대면 상담 통해서 이제 저희 사무실 오시면은 저희 매물 이제 보유하고 있으니까 소개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221-1 신속통합 재개발로 연번동의서를 26년 5월 6일 얼마 전에 연번동의서를 발급받았고요. 여기는 30년 이상의 노후도가 63%이고요. 모아타운이 아닌 신속통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구이동에 이제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길 하나 걸으면은 이스트폴이 있고 바로 옆쪽으로 이제 구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아파트가 이제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빠르게 호재까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이 구이동 그리고 자양동의 호재는 아주 큰 거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하는 거, 그리고 국제그룹 복합지구. 국제그룹 복합지구는 이제 실제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그런 미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오죽하면 국제그룹 복합지구의 여파를 걱정해서 삼성동, 청담동 그리고 잠실 대치동을 토지거래 허가로 최초로 묶어 놓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호재가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에 있고 또 이런 오피스 빌딩이 들어오는 그런 호재입니다. 동서울 터미널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했는데요. 여기에 여객 터미널뿐만이 아니라 쇼핑몰 그리고 사무실 그리고 전망대 이런 이제 동쪽에 약간 랜드마크로 이제 집중이 되는 그런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집가 상승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길 하나 건너가면은, 그러니까 강 하나 건너가면은 또 영동대로 지하 사업부터 해서 이런 국제로 복합지구가 아주 지금 활성화돼 갖고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호재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리고 또 돈이 몰리는 그런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위에 이제 아파트 가격의 상승 효과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이렇게 구이, 자양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그 안에서도 자양동을 놓치신 분들은 이 다른 구이까지 살펴보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재개발 알짜 지역들 많이 소개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파트와 재개발 사이에서 정말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사님. 이런 고민들 좀 해결할 수 있는 자리 있잖아요. 어떤 자리죠? 네, 세미나 개최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1시에 세미나 열고 있고요. 1부, 2부 나눠서 하는데 우리 아파트 전체적인 이제 아파트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부동산 어떻게 흘러갈지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접근하기 힘드니까 이 재개발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런 매물들, 그리고 그 매물들의 사업성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금액 같은 것들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자리 든든하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전화 문자로 문의 후에 활용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